그리고 다음은 EV 파킹 서비스라는 코넥스 회사인데요. 이 회사는 그 전기차 충전하는 그런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 이 회사 역시 8개월 만에 상장 8개월 만에 상장 폐지를 당한 판이다. 이구 코넥스에는 이런 일이 처음 발생을 한 겁니다. 그래서 또 시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. 하나 재밌는 건 이 회사도 8개월 만이니까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큐레터하고 동일한 시기에 상장을 했고 동일한 시기에 상폐되기 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.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코넥스 같은 경우에 지정 자문인이라고 증권사에서 이제 좀 책임을 지고 하는 게 있는데 신한증권에서 상장 적격성 심사 보고서를 작년 6월 달에 내면서 기업은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8개월 만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제 거래소에서는 상장 후 1년 이내에 이제 이런저런 사유가 발생해서 상폐되면 지정 자문인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EV 파킹 서비스가 상폐되게 되면 신한증권도 책임을 좀 져야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. EV 파킹 서비스도 이제 상장한 다음에 포스트하고 우회 상장을 한다. 미국에 전기차 충전기 공장 만든다.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한 달 만에 한 4배 정도 뛰었거든요. 다음 페이지에 이제 주가에 나오는데 주가 보시게 되면 1,600원 정도에 이제 거래가 처음 시작돼서 한 5,000원 갔다가 다시 1,600원. 처음과 끝은 동일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위에서부터 쭉 빠졌는데 EV 파킹 서비스는 그래도 처음과 끝은 동일하다.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습니다. 우선 EV 파킹 서비스는 잘 알죠. 잘 알고, 요거는 그, 그 코넥스는 공모라는 개념이 없고, 이제 시초가를 결정을 할 때, EV 파킹 서비스는 이제 시초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이 중에, 여기는 이제 클라우딩 펀딩, 6개월 이전에 이제 6개월 이내 클라우딩, 3억 이상의 클라우딩 펀딩 실적이 있으면 그 클라우딩 펀딩 그 금액을 초과를 할 수가 있었어요. 지금도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브 파킹은 아마 클라우딩 펀딩을 했고 3억 5천만 원, 그러니까 3억 원 이상의 클라우딩 펀딩을 진행을 했고 그 금액이 3천 원이었습니다. 3천 원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시초가가 3천 원이었는데 3천 원에 딱 상장을 하자마자 코넥스 상장을 7월 7일 날 상장을 하자마자 7.하 7.하 7.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왜냐면 이 이전에 에, 그 서울 거래소라든지 이런 비상장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. 세배권. 세배권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7천 원에 코넥스에 상장을 하니 금줄지 이제 그 800원대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7.5를 맞고, 코넥스는 상한가, 하한가 한도가 15%입니다. 7.5를 맞고, 여기서 이제 한 1,000원대, 800원대에서 다시 이제, 아까 쯤에 이제 뉴스에서 나왔던, 이제 미국 전기차 충전기 뭐, 진출,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, 뭐 여러 가지 뭐 후딱 우회 상장 뭐 풍문 교회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아이템이 또 좀 섹시하잖아요. 전기차 충전이고 전기차 충전 플랫폼 정확히 말해서 전기차 충전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회사가 좀 여러 가지 좀 한 것 좀 이렇게 이슈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설립 자체가 21년도 9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22년도 9월인가? 그러니까 23년도 했으니까 22년도 9월이겠네요. 22년도 9월에 설립을 해서 23년 1월 7일 날 상장을 합니다. 2년이 안 돼요. 법인 설립하고 상장한 지 2년이 안 돼가지고 상장을 합니다. 뭐 이제 코넥스에 상장을 하고 2년이 안 되니까 이제 코넥스에 먼저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이제 가고 싶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아, 그래서 아주 제 내부자하고 이제 정통하기 때문에 내부자분하고 이제 정통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좀 많이 들었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
현재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다 공고사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회계 쪽이라든지 뭐 싹 다 거의 대부분은 전 공고사직을 하고 있고, 망원역, 최철 망원역 근처에 있는 회사에서, 또 생각외로 가보면, 저도 이제 가본 적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요. 보통 회사가 가정집 2층 단독주택을 이제 거기에서 사무실을 차리고, 단독주택으로 왜 단독주택일까 했는데, 마당이, 마당에다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,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진정성이 있고 좀, 센세이션했다? 이거 좀 특이한데? 뭐, 이렇게 어떤 사람은 보기에, 뭐야, 이건? 뭐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어떤 사람은, 뭐, 충분히 뭐, 좀 특이한데? 이렇게 생각. 그런데 법인 설립한 지 1년 뭐 10개월 만에 상장도 하고, 막, 좀 빠르게, 이렇게 속도를 내시다가, 브레이크가 없이 달리다가 영원히 골로 갔다. 한 10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가듯이, 어, 뭐 언젠간 회사는 이제 설립하고, 성장하고, 쇠퇴하고, 없어지고 계속 하는데, 그냥 먼저, 남들보다 먼저 빨리 갖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, 라고 보여지고요. 여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그 지정감사가 아니라 법정감사라고 합니다. 코넥스는 지정감사가 아니고요. 법정감사라고 하고, 그리고 코스닥은 등록회계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코스닥을 그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정해져 있어요. 금감원에서 신고를 해서 등록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만 할 수 있는 거고, 지정감사도 마찬가지고. 근데 코넥스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. 법정감사라고 해서 그냥 임의 감사한 다음에 금감원에 신고해가지고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네 감사 받을게요.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요. 이게 정동회계법인인데 여긴 등록회계법인이 아닙니다. 등록회계법인은 아닌데 여기에서 이제 적정을 줬고 그 다음 연도에 제가 알기로는 좀 이슈가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정동회계법인도 이부 바뀐 서비스가 이 정도 이게 뭐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, 23년도 내에 소급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조건으로 아마 도장을 찍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리고, 그래서 이제 코넥스까지 가고, 이렇게 했는데, 그게 아마 23년도에 다 이제 해소가 안 돼가지고, 어, 정말 임의검사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돼가지고, 물건 거절을 때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이거는 쉽지 않죠. 솔직히 말씀드려서, 어, 등록회계법인이 아니고, 원래 이제 1년 정도, 이게 뭐 서로 아는 처지니까 이렇게 했는데,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정동회계법인한테는 다시 받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다시 이제 그 규정이 바뀌어가지고, 이제 차기 24년도에 회계감사를 받을 때, 다른 회계법인하고 받을 때 적정을 받아와야 되는데,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, 실질이 제가 봤을 때는, 이제 코넥스는 이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, 이렇게 돈이 있는 회사도 아니고, 뭐 돈이 있지도 않고, 매출이나 아이템이, 파이프라인이 캐시카우가 그렇게 탄탄하거나, 근근히 연명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, 제가 봤을 때는 좀, 잘 됐었으면 정말 제대로 좀 컸을 텐데, 좀, 탄탄히 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했으면 좀 컸을 텐데, 좀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,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.